따뜻한 하루,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 1902년 자동차 조립에 성공하여 포드 자동차를 창립하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 16세에 디트로이트로 건너가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의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드 역시 에디슨처럼 정규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포드가 휘발유 동력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에 관심을 보이자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만류했습니다. 당시 석유의 사용은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대세였고 등유를 정제하는 과정의 부산물일 뿐인 휘발유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고민하던 포드는 에디슨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휘발유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자네 듣던 대로 현명하군. 생각대로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어보게. 포드는 에디슨의 말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드디어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1931년 10월 에디슨의 임종을 앞두고 포드는 에디슨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숨을 병에 담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드가 에디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포드는 그 병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했고 지금은 헨리 포드 기념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특히 존경하는 사람의 응원은 목표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칭찬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성공의 길잡이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하루, 나의 아름다운 내일에게. 긴 시간 살아온 세상임에도 나름의 열정으로 그려오던 미래가 흐려지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지며 눈을 뜨면 한숨만 나오는 하루의 시작이 무겁기만 합니다. 씻고 나서야 하는데 이불 밖으로 나서기조차 싫고 출근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깊은 한숨만 뿜어대죠. 세수를 하다 바라본 나의 어두운 표정과 부쩍 늙어버린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보니 처량합니다. 출근길에서도 일 걱정, 사람 걱정, 앞날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나중에 나는 무엇 하며 먹고 살까? 나는 정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삶을 쫓아 바쁘게 살다 보니 의식하지 못했는데 마음은 지치고 불편하고 한숨만 내고 어깨는 축 처집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당신의 오늘이 힘든 이유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나쁘게 생각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네 삶은 희극도 비극도 아닌 때로 기쁘고 슬프고 절망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감흥이 없는 일상들이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지친 날에도 구름은 아름다웠고 노을은 아련했으며 달과 별은 밝게 빛나고 반짝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이를 악물며 버텨온 자신을 안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넘어 다시 일어선 자신을 보듬어주세요. 김유영 나의 아름다운 내일에게 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매일 허덕이며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문득 이유도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부정적으로 예견하고 예측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쉼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게 때론 느리게 혹은 천천히 걷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에 자신과 마주할 고요한 쉼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따뜻한 하루, 반려동물이 떠난 빈자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첫 만남의 설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한 반려동물은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0에서 20년.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새끼 때 모습을 함께 경험한 주인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족의 죽음 앞에 반려인들은 상실감, 우울감, 죄책감 등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데 이를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이지만 아직 펜로스 증후군은 유별난 사랑으로 인식되어 슬픔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구분돼 다양한 진로센터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단어조차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동물 한 마리가 떠난 것이지만 주인에게는 반려동물의 죽음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기에 이들에 대한 포용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는 반려동물을 인생의 선배라고 표현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생로병사를 보여주며 각 단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뒤로 미루지 말 것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따뜻한 하루, 바람과 나뭇가지. 어느 스승 아래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다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움직이네. 그러나 다른 제자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식물인 나무가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겠어. 저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아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말싸움이 큰 싸움으로 발전되는데 마침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나뭇가지도 아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은 너희의 마음속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스승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차게 움직이는 마음은 너희 마음의 벽에 부딪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멍을 남기는 법이다.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 차디찬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이냐?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은 두 제자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의 언행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신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주변을 바라봐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신념은 없는지 말입니다. 부메랑이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아보리진이 동물뼈 등으로 만들어 새를 잡을 때 사용한 것으로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도구입니다. 이후에는 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냥이나 다른 부족과 전투를 벌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메랑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오면 이는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같이 의도를 벗어나 오히려 위협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상황을 부메랑 효과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은 부메랑 효과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할 때 때로는 그 악의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나쁜 일을 곰곰이 살펴보면 스스로 저지른 나쁜 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행한 좋은 일은 당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느 산 속에 2마리의 산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2마리의 토끼는 항상 서로를 위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이 사는 양지바른 산 중턱에는 토끼들의 먹이인 클로버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굶주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토끼의 먹이인 클로버의 잎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엿보던 토끼들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버의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토끼 중 한 마리는 이후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오늘도 행운을 찾아 먹기 시작했어. 어제는 10개의 네잎클로버를 찾아 먹었지. 이제 나에게는 행운이 가득할 거야. 그러나 다른 토끼가 보기에는 네잎클로버만 찾느라 다른 클로버를 잘 먹지 않는 친구의 몸이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네가 행운을 찾아다니는 동안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 여우라도 만나게 되면 도망칠 힘도 없을 거야. 나는 그동안 평범한 클로버를 계속 먹어 이렇게 살도 찌고 다리에 힘도 있는데 네가 네잎클로버를 행운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새잎클로버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지금 주변의 행복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알 수도 없고 근원도 없고 불확실한 행운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삶은 뜻하지 않은 행운에서 얻는 기쁨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느 산속에 2마리의 산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2마리의 토끼는 항상 서로를 위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이 사는 양지바른 산 중턱에는 토끼들의 먹이인 클로버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굶주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토끼의 먹이인 클로버 잎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엿보던 토끼들은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에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토끼 중 한 마리는 이후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오늘도 행운을 찾아 먹기 시작했어. 어제는 10개의 네잎 클로버를 찾아 먹었지. 이제 나에게는 행운이 가득할 거야. 그러나 다른 토끼가 보기에는 네잎 클로버만 찾느라 다른 클로버를 잘 먹지 않는 친구의 몸이 점점 야유어가고 있었습니다. 네가 행운을 찾아다니는 동안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 여우라도 만나게 되면 도망칠 힘도 없을 거야. 나는 그동안 평범한 클로버를 계속 먹어 이렇게 살도 찌고 다리에 힘도 있는데 네가 네잎 클로버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세잎 클로버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지금 주변에 행복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알 수 없고 근원도 없고 불확실한 행운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삶은 뜻하지 않는 행운에서 얻는 기쁨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